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기소를 했죠. 그런데 그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이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을 직접 작성했는데, 특히 이 특정 호텔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문건조차도 조국 전 장관이 조작했다.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텔 인턴십까지 조작했다. 법조계에선 이쯤 되면 조작의 달인이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조민 공소장,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 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서류 작성, 호텔 관계자 통해 법인 인감 날인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라고 공소장에 돼 있다는 겁니다. 아쿠아 팰리스 호텔의 인턴 증명서까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은 호텔 관계자를 통해서 가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글자 때문에 이게 딱 걸렸다, 이런 게 나와요. 호텔의 공식 명칭은 아쿠아 팰리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위조 서류에는 아쿠아 팰리스로 오탈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팰. 다시 한번요. 팰.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 수료증,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정경심 씨 재판에서도 이미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식 교수님, 이미 저 조민 씨의 호텔 인턴십 서류는 가짜인 게 법원에서 판정이 났고, 추가로 이제 조민 씨가 기소돼서 이게 어떻게 호텔 인턴십이 허위로 작성됐는지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는데, 보니까 일단 아버지 PC에서 발견됐어요. 조 전 장관이 직접 가짜 인턴서, 호텔 인턴서 증명서를 만드는데 관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또 오타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팰리스라고요? 아쿠아 팰리스. 실제는 이건데 조 전 장관은 아쿠아 팰리스라고 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민 씨가 기소가 추가로 됐잖아요. 그래서 조민 씨 공소장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제출받아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정경심 교수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판결문이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도 이미 1심에서는 실형 이전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번에 조민 씨가 추가 기소되면서 공소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셈인데요. 재밌는 대목이 이제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하나가 오타가 나와서 결정적으로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찍은 것으로, 자기 컴퓨터에서 만든 것으로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가짜라는 것이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왜 오타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팰리스를 맞춤법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쓴 가짜가 맞는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럼요. 표기법상 역시 이 교수, 서울대법대 교수. 맞춤법에 정확히 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쓴 거에 맞춤법에 맞다. 팰리스가 맞는데 그 부산의 그 해당 호텔은 맞춤법에 맞지 않게 팰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 공식 명칭이. 아, 그러면 호텔 이름이 맞는 거죠. 팰.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했으면 자기 공식 직인이 있고 서류가 있으면 자기들이 쓰는 공식 명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아쿠아 팰리스만 생각하고 맞춤병으로 쓰다 보니까 잘못된 오기를 한 거죠. 그래도 다행히 강남에 가면 팔레스 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로 안 쓰게 다행이죠. 팔레스 호텔 아직 있어요? 없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진 걸 찾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제3자가 가짜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저런 식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저 실수가 검찰의 아주 치밀한 수사에 의해서 발각이 난 거죠. 제가 볼 때 아주 재밌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이 쓴 게 표기법상은 맞는데 실제 부산의 그 호텔은 팰리스를 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인턴서가 진짜 호텔에서 발급된 인턴서라면 팰리스라고 적혔겠죠. 근데 야, 이걸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 조 전 장관이 팰리스로 해서 이거는 위조가 된 건데 조 전 장관이 직접 PC에서 가담됐다. 그리고 그 인감을 호텔 관계자에게 받아서 찍었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재판에서 호텔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유죄로 입증이 된 바 있죠? 김 검사? 일단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다 유죄로 가짜 인턴십 확인서를 됐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똑똑해도 탈이네요. 왜냐면 그냥 팰리스하고 팰리스 썼으면 좀 약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7대 허위 스펙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이거 하나만 보자고요. 이제 다른 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턴십 확인서 할 때는 욕을 하잖아요. 아쿠아 팰리스 호텔에게 우리 딸이 사실 인턴 안 했는데 네.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인턴 했다는 거 좀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해주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울대 교수연구소에서 본인이 작성을 합니까? 그리고 내용도 본인이 적어요. 하고 법인감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교수연구실에서 작성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팰리스를 잘못 쓴 게 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를 쓰는데 명백한 거 아닙니까? 위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나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일단 중요한 건 조민 씨는 그 아쿠아 팰리스 호텔에서 인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왜 컴퓨터에 이 뭐 인턴십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 파일이 들어있는지. 근데 이게 왜 거기 있어?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법학과 관련된 교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야 이건 정말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방법이 없다 하면 이 정도로 인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허위 스펙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인턴십을 안 했으면 했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그 기관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데 네. 이 정경심 교수 조국 부부는 자기들이 써요. 컴퓨터로. 컴퓨터 써가지고 도장을 얻든지 아니면 도장을 유지하든지. 그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그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학부모로서 뭐 인턴십 확인서 이런 정도는 누구나 허위로 발급받는다 하는데 일반적이도 아닐 뿐더러 예. 경우에 따라서 한두 장 발급받는 경우에도 기관에서 받는 것이지 부모가 직접 위조해서 작성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형사법 교수가 이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문서 위조죄가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입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죠. 뭐 공기관이면 공문서 위조가 되겠지만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관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겁없이 너무나 많은 허위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거침없는 거 아닙니까, 한민수 대변인님? 조국 전 장관이요. 예. 이 내용이 제가 이제 기억을 좀 돌려 보니까 4년 전에 다 봤던 기사들이더라고요. 4년 전에 2019년도에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이제 법무장관에 지명됐을 때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많은 이제 검사들의 이제 검찰의 조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에 어머니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지금 수감 중이고 아버지도 관련돼 가지고 한 2년형을 1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되고 우리 언론에 밝혀지는 거는 이게 보도가 되는 거는 조민 씨를 또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제 기소 과정을 보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과정 자체가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의 검찰이 반성문을 요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입장을 내죠. 반성하는 입장을 냈는데 검찰 관계자가 또 기자를 만납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부족하다. 상당히 모욕을 줬지요. 그 기소한 날 제가 우연치 않게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의 전직 의원을 뵀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따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검사들 나도 이해 못하겠다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그분 제가 뭐 실명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 공소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조민 씨 문제 있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했어야죠. 4년 전에 어머니 기소할 때 기소할 수 있었어요. 다 놔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기소해서 다 지금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반성문 제대로 쓰면 봐줄 것처럼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가기관이 제대로 수사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검찰권, 공소권을 너무 남발하고 남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민 공소장에
이 논문 초록과 포스터에 제3저자로 이름을 등재했던 것과 관련된 이른바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공식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008년 8월에서 9월 조민 씨가 일단 독후감을 냅니다. 그리고 선인장 장미를 키우며 찍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의 수초에 물을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제3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도하는 기사의 제목 중 하나가 식물 사진 보내고 논문 저자 등재. 허위스펙이라는 거죠. 매섭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 아쿠아 팰리스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및 논문 초록,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키스트 인턴 경력, 동양대 표창장 등입니다. 저도 이 논문을 써봤지만 이 조민 씨가 썼다라는 논문을 보면 전주혜 의원님 상당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이고 네. 매우 어려운 논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조민 씨가 아무리 영특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나이에 이런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그때도 제기됐었는데 이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선인장 사진 보내고 등재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선인장 사진도 보내고 또 뭐 독후감도 또 뭐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3저자로 지금 등재가 됐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어떤 논문은 좀 1저자로 논문이 또 등재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 제목이 1저자로 등재된 건 네.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서 이노스 유전자의 다양성이고 제3저자 논문에는 홍조식물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탐지 실습.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 소리인지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한 그 논문의 뭐 1저자 내지 이제 3저자로 된 것이 뭐 이런 것이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또 합격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1심에서 조국 장관에게 유죄가 선고가 되고 또 정경심 교수는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근데 저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뭐 부모까지 기소를 하고 조민 씨까지 기소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 이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만 그 숙명여고의 그 쌍둥이 자매 사건을 보면 아버지도 처벌받고 결국은 이 자매도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누구는 그 뭐 부모만 기소가 되고 누구는 또 어떤 그런 자녀까지 다 기소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뭐 과하다 저는 이런 평가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예.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앞서 한미수 대변인의 네. 지적이 일리 있게 들리기도 했는데 예. 그때 기소하지 왜 4년을 끌다 지금 기소하냐. 이른바 검찰이 기소를 두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 것이 좀 드러난 거죠, 이게. 그리고 어떤 그런 뭐 사회적인 공감대나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기소 여부를 뭐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이 다시 한번 7대 스펙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 이미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또 이랬어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입시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조국 교수의 사건이 이러한 것을 일깨워줬을 뿐만 아니라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걸 다투잖아요. 지금 조국 교수가 지금 2심 항소심에서도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정말 조로남불이라는 이 신조가 생길 정도로 조국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 불륜이냐 이런 정도로 본인의 그동안의 SNS를 통해서 했던 그런 말과 너무 이제 상반되는 이런 행동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안 하고 계속 또 다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분노감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다시 볼 때마다 저는 이 공소장을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정말 볼 때마다 놀랍고 입시의 공정성과 어떤 교육의 공정성을 좀 일깨우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